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은행에 이제 정기 예금 적금 같은 게 있고,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죠. 그 금융 상품들. 그리고 이제 또 증권사에도 이제 뭐 주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뭐 등을 비롯해갖고 이제 증권사에서 만든 또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으로 은행하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펀드나 뭐 직접 투자 말고는 나머지는 뭐 사실 그렇게 커봤자 뭐 세전 뭐 2, 3%죠. 그죠? 뭐 세후 하면 뭐 보통 뭐 커봤자 1%에서 2%.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세금 끝나고 세금 주고 나면은 1%도 안 되는 게 허다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있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직접 투자 중인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규제가 많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2P라는 게 있어요. 이제 P2P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이제 P2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그 개인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음란물 이런 것 때문에 그 업체를 P2P 업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중개업체를 P2P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식 금융기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식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그 예금자 보호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8%라는 업체가 이제 첫 업체로 알고 있어요. 이 8%라는 업체가 이제 그 이자 그 8%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돈을 굴리고 싶은데, 굴리다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요런 도의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죠. 이걸 이제 주고 받아주고 대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금융 상품들이 뭐 이제 그 재테크 수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다가 이제 P2P 업체가 눈에 띄어서 이 업체를 한번 거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처음부터 이제 이 기존에 없는 금융 쪽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한번 100만 원을 시범 삼아 넣어봤죠.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죠? 신용 낮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돈을 다른 개인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막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일반 정식 금융기관처럼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갖고, 이런 업체들이 막 부동산 이런 데다가 막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P2P 업체가 이제 그 부도율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P2P 업체를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50만 원 넣었다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100만 원 한번 넣어봤죠. 50만 원씩 두 번을 넣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자를. 이제 조금 안정적인 이자를 받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안정 투자형 7.61에서 8.61 요 정도 이제 이자를 받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11.95%의 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이 이제 14.63%의 이자를 받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빌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저는 이제 균형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일단 한번 나의 투자 현황 한번 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부도 처리된 난 것까지 완전히 정리돼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1년 목표로 했는데 1년 기간으로
부도 처리 난 거 정리하느라고 1년 훨씬 더 걸렸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어쨌거나 100만원 넣었다가 95만원을 뺐어요. 95만원 빼고 나머지 들어온 돈이 회수돼 가지고 제가 안 찾은 돈이 17,021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95만원에서 17,021원이면 얼마예요? 96만 7,021원이 제가 100만원을 넣었는데, 예? 100만원을 넣었는데 2년 후에 저한테 돌아온 돈이 96만 7천원이에요. 자, 원금보다 3만 한 2, 3천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너무 웃기죠?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럼 제가 이자가 안 생겼냐? 이자 생겼어요. 6%대 정도 이자. 수수료 다 제하고. 아니, 이자가 수수료 제하고 6%대 이자가 생겼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5만 몇천 원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은 95만 원에다가 여기에 17,021원을 더한 96만 7천 원 이 금액에 이자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나면은 이자 여기 있죠. 이자 이런 보이세요? 세후 이자가 52,541원이에요. 그러면 96,700원에서 96,700원에서 아니 96만 7천원이다. 96만 7,021원에서 세후 이자를 빼고 나면은 얼마예요? 91만 2천원? 네, 91만 2천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제 원금에서 깎인 거죠. 깎인 남은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100만원 넣었는데 8만 얼마가 부도가 처리된 거예요. 중수익인데. 그러니까 위험을 딱 중간으로 분산했는데. 그러니까 고수익은 부도율이 더 많겠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빌려갔으니까. 운이 좋아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도율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내역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내역 보기 전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제 최종 수익은 64,661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95만원, 90 몇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부도율을 뺀 나머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은 금액이 대한 이제 이자가 64,661원이었고, 여기서 세금이 12,120원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52,541원이 이자 수익으로 왔죠. 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누적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로 나올게요. 자, 누적투자 원금이 얼마냐? 100만 원이에요. 근데 투자 중이는 건 제로입니다. 이제 부도 처리 난 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상환 완료는 91만 4,480원이고, 부실 확정이 85,520원인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자 있잖아요. 52,541원. 네. 이게 이제 더한 게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인 거죠. 웃기죠?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자 한 64,661원을 더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빼고 52,541원 이자를 더한 최종적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96만 6,090원이에요. 900원이에요. 좀 한 3만 4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자까지 받았는데도. 이게 너무 웃기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중에는 자기가 이제 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상환 유형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세히. 자, 이걸 상환 완료가 79건이고 부실이 9건, 부실 상환 완료가 9건이에요. 제 돈 빌려간 사람이 총 88명. 그러니까 100만 원을 88명이 빌려갔으니까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은 다 끝나서 이제 부실 안 나왔지만 이제 부실이 상환 완료되는 거는 이제 사실 제대로 돈을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등급이 이제 나와요. 이거를 투자 중에 제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계속. 이제 A 등급이 15건, B 등급이 27건, C 등급이 31건, D 등급이 15건.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인 거죠.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용도별로 이제 이자가 다르죠. 이자가. 네,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골고루 이제 A, B, C, D 등급은 이제 골고루 분산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수익률을 보면은 제가 투자한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8% 미만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 30건, 8에서 10%가 16건, 10 내지 12가 15건, 12% 초과가 27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30건인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다 갚는 사람들. 그 요런수록 이제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신용이 높고 안 좋고 이자도 높은 사람들이 27건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거죠. 높은 위험보다 많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가 보호되는 상품이 아니라서 부도율이 높을수록 떼이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도율이 높을수록 이자가 많이 받아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통 들어오는 돈은 자기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제가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년 동안 총 받은 돈이 96만 얼마인데 97만 원이 안 되는데, 그 97만 원 마저도 받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거라 이거죠. 그럼 이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돈 10만 원 가량이 그냥 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P2P 투자는 이자까지 합쳐도 자기 원금을 다 회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예? 그게 이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투자한 결과 봤을 때,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 원금에다 이자를 더해갖고 자기가 투자한 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중수익에다가 좀 중간 정도의 위험도에다가 투자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이보다 낮은 투자, 그거는 이제 아까 뭐 솔드 아웃 돼 있잖아요. 지금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만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빌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투자하고 못 받은 돈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날라왔는데, 메일로 뭐냐면 어디 뭐 공연하는 데다가 공연 준비하는 데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했는데 뭐 그게 부도가 났나 봐요. 그 공연하면서 막 그 수익금 가지고 돌려준다는 그거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어쩌거나 나머지 잔존 가치하고 다 청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금은 돌려줬어요. 조금은 돌려줬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줬냐면은, 내역을 보시면은, 네, 이 화해 지급, 네, 매각 대금 지급, 화해 지급, 이런 부분이 그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부도가 나기 전에 정상적인 어떤 뭐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95만 6천 547원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95만 원을 출금했어요. 95만 원을 출금하고, 이제 이게 이제 나머지 이제 완전 부도 처리된 거를 이제 청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였죠. 근데 이자까지 합쳐서 95만 원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90만 원 초반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한 8, 9만 원 정도가 이제 여기에 투자된 건데, 제 돈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부도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공연하고 그런 데니까, 공연 이렇게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장비 같은 거, 그런 거를 팔아서 매각해가지고 돌려받은 돈이 요거예요. 요거 한 얼마입니까? 한 5천 몇십 원 정도 되죠. 네. 그리고 화해 지급,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의 의미로 주는 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586원. 네. 여기 이제 두 건이 들어왔네요. 10시, 11시 10분, 11시 12분. 그래갖고 한 5,000원 정도 들어오고. 그럼 5,000원에다가 5,000원, 한 8만 몇천 원이 부도가 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000원 정도가 한 10,000원 정도, 이거 다 합쳐서 5,000원, 한 10,000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원금에서 한참 모자라죠.
이자까지 합쳐서 그런 받은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 투자해갖고 이자까지 다 돌려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몇만 원이 오히려 더 빵꾸 나는 거죠. 네. 그 제가 지금 여기 90만 원 잡고 이후에 안 찾았거든요. 이후에 안 찾은 돈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7,021원입니다. 그러니까 96만 7천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제가 환수한 금액이니까 실질적으로 최종 투자에 대한 손실만 한 3만 몇천 원이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업체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P2P 업체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돈을 엄청나게 막 그 갖다가 이제 막 이 뭐 이렇게 뭐 건축업자 있잖아요. 개인 건축업자 뭐 이런 사람한테 돈을 막 엄청 빌려줘가지고 부도가 엄청 많이 났어요. 사실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제대로 못 빌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 업체가 신용도가 낮고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했으니 제대로 회수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P2P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기간 대비 너무 이렇게 기간이나 수익률이 봤을 때 제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업체에다 투자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원금이 다 회수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100만 원만 투자한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한 3, 40만 원은 그냥 허공에다 날려버렸을 뻔했어요. 2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후회하는 게 차라리 처음에 했던 50만 원만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신용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신뢰를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뭐 친구나 친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친구가 정말로 평소에도 믿을만 하고 그 친구가 직업이 안정적이고 씀씀이도 그냥 검소하고 이런 친구 정말 믿을만한 친구가 이제 정말로 돈이 순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안 좋아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이제 빌려달라면 이제 평소에 그 친구를 봐왔다면 잘한다면은 빌려줄 수가 있지만 그냥 친구지만 또는 친인척이지만 잘 몰라 별로 뭐 평소에 봐도 뭐 좀 해프고 뭐 직업도 그냥 변찮고 이러면은 안 빌려주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만 친인척이나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 그러는 거는 좀 너무 야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잘 알고 저 친구가 정말로 믿을만 하다면은 빌려줘도 되죠. 정말로 그때는 저 친구가 정말로 절박해서 그러는 경우 정말 저 친구 갚을 친구라고 우리가 이제 친인척이나 친구 관계도 유지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이제 나는 정말로 갚을 자신이 있고 정말로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현금이 잘 안 돌아가지고 짧은 기간 돈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모두가 나한테 손을 안 빌려주면은 정말로 그 막 밑을 노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내가 정말로 평소에 봐서 믿을만 신뢰가 얼마나 가느냐 이게 이제 은행에서 매기는 신뢰 신용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잘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수입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뭐 다른 데 빚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가지고 신용도를 매기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저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대충 뭐 좀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친구건 친인척이건 그냥 안 빌려주는 게 상책이고 내가 평소에도 꾸준히 교류를 해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저 사람이 참 검소한 사람이고 자기 씀씀이도 자기 수입에 맞게 쓰고 이랬던 정말 자기가 나름대로 체크해가지고 신뢰도를 괜찮다 싶으면 빌려줘도 좀 무난하겠죠. 이런 예를 봤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저 사람은 신뢰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너무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걸 해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 가든지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구나, 신뢰를 못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안 빌려줬는데 이런 데서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부도를 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건에서도 이제 원래 예전에 88건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제가 볼 수 없는데 이 A, B, C, D 등급별로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가 매일 볼 수 있어요. 투자 중에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나이가 뭐 30대나 40대나 나이가 나오고 직업, 월 수입, 뭐 카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제가 낱낱이 다 나와요. 이름만 안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제가 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신용등급. 그 중에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뭐 월 수입이 400, 500 돼요. 그런 사람인데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월 수입이 한 500 이상 되면은 근로소득자 중에서 상위 한 15%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용등급이 엄청 낮아요. 그래 이래 보면은 월 뭐 카드 사용료가 막 400, 500 막 이래요. 자, 이건 뭡니까? 근데 직업이 이 사람도 회사원인 사람도 많고 회사원인데 그래요. 자,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씀씀이가 굉장히 해프거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뭐 이런들 해가지고 뭐 빚을 많이 졌거나 물론 뭐 사업을 하다가 빚 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카드 사용료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씀씀이가 해프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 거예요. 수입이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뭐 수입이 뭐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 사용료가 막 한 달에 18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20, 30대 중에. 그건 뭐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 글쎄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 버는데 180만 원을 쓴다. 카드 사용료로 한 달에 180 뭐 2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 있고 뭘 허세를 부리고 다니나 아니면 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외제차를 뽑아갖고 다니나 아니면 뭐 애인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애인한테 맨날 뭐 비싼 거 사주는 거나 카드 빚 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그 상황들을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P2P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다른 투자 수단을 잘 써요. 차라리 주식 해가지고 손실 나면은 내가 하다가 손실 나니까 덜 배가 아프고 덜 화가 나는데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몇만 원 손해 본 건데도 그 2년이란 투자 기간이 너무 아깝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인 P2P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